기초연금이 2026년에 확 바뀝니다. 그대로 두면 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바로 기초연금 제도가 그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정책 몇 줄이 바뀌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받게 될 연금액이 달라질 수도,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혜택을 누리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죠.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안정된 노후를 넘어 머지않아 노년이 될 우리 자신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정보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손해를 피하고 현명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마지막 보루라는 이름으로 불릴까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병원비 걱정 없이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바로 기초연금이었습니다. 기초연금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품위 있는 노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시간이 흐르며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고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 큰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 역진성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하고 오래 납부한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는 계속 가속화되고 국가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식으론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한계와 더불어 2026년 변화를 예고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고령화의 심화겠죠. 우리 사회는 지금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공원에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모습은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이분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 세대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죠. 과거에는 피라미드 형태였던 인구 구조가 이제는 역삼각형에 가까워지면서, 즉 고령화로 인해 이제 젊은 세대가 줄고 노년층이 늘면서 연금 재정은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소수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인구 통계학적인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아야 할 분들은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면서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이처럼 세대 간 형평성 논의는 기초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왜 기초연금은 변화의 기로에 서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는 새로운 옷을 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기초연금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까요? 2026년부터 적용될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안, 그 핵심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소득 역진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입니다. 기존 기초연금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면서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방식은 때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오랜 기간 납부한 어르신들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없는 어르신들보다 최종적으로 받는 연금 총액이 적어지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던 겁니다.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소득 역진성, 기초연금 개편은 바로 이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핵심은 하나,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가입 여부나 기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 2026년부터는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의 연계 방식이 재조정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 역진성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였기에 국민연금에 꾸준히 납부해온 분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연계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기초연금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감액률을 완화하거나 아예 국민연금과의 연계고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방안 등이 심도 깊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여를 존중하면서도 기초연금의 보편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큰 틀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노후 소득 보장 시스템으로 기능하도록 만들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의 변화입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고 개별화된 방식으로 연금액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재정 상황과 노후 준비 정도를 보다 면밀하게 반영하여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상의 두 어르신을 예로 들어볼까요? 평생 농사를 지으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없지만 소득이 매우 낮은 김 어르신과 직장 생활을 오래 하여 국민연금 납부 기간은 길지만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 박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 방식에서는 두 분 모두 비슷한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거나 박 어르신이 국민연금 감액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듯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산정 방식에서는 김 어르신에게는 더 큰 폭의 지원을 제공하고 박 어르신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대한 불이익을 줄여주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누구든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교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산정 방식은 어르신 개개인의 삶의 궤적과 노후 준비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덜 가진 자에게 더 많이, 기여한 자에게 불이익 없이라는 큰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의 노년층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나 자신은 혹은 우리 부모님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복잡한 개편안이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떻게 다가올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2026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기초연금 산정 방식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큰 틀에서 살펴보았죠.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변화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몇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혹은 우리 부모님은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받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먼저 평생 자영업을 하시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없으셨던 최어르신의 경우를 가정해 볼까요? 현재는 소득이 적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지만 새 제도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새로운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활동 이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이 크게 삭감되던 기존의 불합리한 구조가 완화되면서 최 어르신처럼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초연금 지원이 확대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이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기초연금 본연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하시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셨지만 은퇴 후 소득이 줄어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겨우 해당하시는 강 어르신의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신임 6년부터는 이러한 소득 역진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반영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감액 폭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거나 특정 구간에서는 감액 자체가 완화되어 강 어르신처럼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노후를 준비한다는 연금 제도의 큰 그림 속에서 개인의 기여를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유지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를 하시며 소득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박 어르신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분들은 제도가 바뀔 때마다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실 겁니다. 새롭게 도입될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더욱 정교해지면서 박 어르신처럼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는 기존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상치 못하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단순히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넘어 개인의 재정 상황과 노후 준비 정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변화의 물결 속에 놓인 개개인은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2026년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히 연금액의 숫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노년층이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더 이상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물인 셈이죠.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든 이에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개편안이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변화를 단지 내 연금이 줄어들까 하는 불안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우리 사회의 선택이라고 이해하고 각자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보셨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조회해 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해 드리는 것, 가장 좋은 새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